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쿼드래틱 폴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뭐 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쿼드래틱이라는 저 말이 무엇이냐는 건데 저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x와 y의 변수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형태로 쓰여지는 것들 뭐 혹은 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뭐 y 플러스 2의 제곱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을 함수를 쿼드래틱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말에 담긴 의미는 2차 항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차 항을 가진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응답 특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인제 여기서 얘기하는 쿼드래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은 뭐 RL 혹은 RC 이렇게 1차 항만 나오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제 L과 C가 들어간 시스템은 2차 항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서 2차 항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얘를 얘기하는 거죠. D of S 혹은 del of S라고 표현하는 이 분모의 항이 최고 차수가 2 차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러한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뭐 얘기를 했었죠. 그죠? 고경호 학생, 고경호 학생 안 왔나? 고경호 학생, 권동호 학생, 네. 응. D of S equal 0 저 방정식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특성 방정식 아닌가요? 아 그렇죠.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이제 그 뭐 여기 나온 이 쿼드래틱 폴 리스판스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L과 C로만 되어 있는 회로를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됐어요? 제가 알았고 고경 학생 알았고 그 마이크는 왜 맨날 고장 날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L과 C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회로에서 R이 이렇게 없는 회로죠. 요와 같이 L과 C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순수 공진 회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순수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pure라고 얘기하고 공진, resonant circuit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여기 뭐 명사로 resonance라고 어 표현을 하는데
뭐 문법적으로 보면은 인제 뭐 퓨어 레저넌스 서킷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이게. 앞에 뭐 퓨어란 말이 형용사형이 나왔으니까 요렇게 L과 C가 만으로 구성된 거 이때에 뒤에도 뒷페이지에도 여러분들 보면 파형이 나와 있지만 어 넘어갔다 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에 Q가 무한대일 때 파형. 이게 순수 공진 회로일 때에 출력 전압 즉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파형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0 으로부터 올라가서 20 볼트까지 돼 있는데 요거는 V1T가 10 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얘기예요. DC 전압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게 DC예요, DC. 초기 전압이 0 이니까 0 부터 올라가는데 이렇게 20 볼트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데 이 한 주기 T는 F분의 1이 있고 오메가가 2파이분의 2파이 F니까 F는 하여간 요거는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왜냐면 요것이 하여간 뭐 이렇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여기다가 오메가 5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서는 또 써서 공진주파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진주파수. 이 공진주파수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이거. 오메가 5는 루트 L C분의 1이고 F5는 2파이 루트 L C분의 1이라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보이는 요거. 요렇게 공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 공진 회로인데 어 이거 요 파형은 조금 전에 이게 여기 썼던 그렸던 이 파형은 DC 전압 10 볼트를 중심으로 0 에서 20 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입력 전압 이 회로에서 보면 입력 전압을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고 만일 이 VI 전압을 V1T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0.1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을 입력을 하는 순간 여기서의 이 오메가 제로는 루트 L C분의 1이죠. 여기서의 오메가 제로는 2회로의 루트 L C분의 1에 해당되는 이거를 집어넣는 순간 이 회로는 바로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게 되는지를 인제 수학적으로 뒤에 이제 쪼르륵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VOT 여기서 보면 V2T니까 V2T는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t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가 곱하기예요. 앰플리튜드가 무한대가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로 맞춰져 있고 처음에 들어간 게 0.1 인데 얘가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막 쫙 커져서 어 그렇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인제 흔히 요렇게 되는 상태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산. 발산은 발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예 발산은 점점점 커지는 거고 발진은 이렇게 사인파가 나타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은 그냥 발진이에요, 발진. DC 입력을 집어넣는데 출력에 사인파가 나왔다 그래서 "발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걸 "발산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발산이란 건 무한대까지 커져야만 발산한다고 표현을 해요. 어 그 발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레조넌스만 일어난 거고요. 레조넌스만. 발산은 레조넌스가 일어나면서 무한대로 커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diverg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사는 diverge고 명사는 divergence 발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공진 해당하는 어떤 공진 주파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성분이 입력이 인가가 되면 출력은 무한대로 커진다. 공진하면서 앰플리튜드가 무한대까지 커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수식적으로 다시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회로에 순수하게 공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러면 순수 공진을 막는 방법 여기다 쓸게요. 막으려면 공진 에너지를 빼서야 한다. 음 공진 에너지를 빼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저항해서 소모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을 추가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병렬, 하나는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병렬 삽입, 직렬 삽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병렬 삽입은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회로를 병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렬. 여기는 R을 C하고 병렬을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RLC가 전부 다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등가회로를 그릴 때 이 전화번은 쇼트로 보니까 RLC가 이게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좀 이따 설명할 때 직렬도 같이 인제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건데 요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렬로 삽입을 하면 그러니까 직병렬 하여간 병렬로 삽입하든 직렬로 삽입하든 R을 추가하면 이렇게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적당한 크기에서 멈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또 조금 있다가 수식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진이라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나면 그다음은 뭐 수식적으로 가는 거니까 수식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쉽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보면 여기 요 밑에 있는 이 그림 여기다 이 그림이요. 이 그림 보면 그 전압을 그린 거예요, 전압. 전압을 그려 놨는데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캐패시터 전압을 그린 거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캐패시터 전압을 그린 거라고 그러면 이 순수 공진 회로에 흘러가는 이 전류 그냥 IL이라고 표현합시다. 뭐 얘는 RC 회로만 아니 LC 회로만 있으면 뭐 IC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IL이라고 표현을 하면 인덕터에 흐르는 이 전류는 어 원래는 인제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좀 어려운데 복잡하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서 뺍시다. 여기에 가는 이 전류, 이 전류는 어 캐패시터 양단에 그리고 뭐 페이저 다이어그램 어렸을 때 그 뭐 그림 보면은 캐패시터의 전압을 이렇게 그리면 캐패시터에 흐르는 이 전류는 이게 90 도고 이렇게 IC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억이 나나 잘 모르겠네. 음. 하여간 여기다 대고 그려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캐패시터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흐르는데 요 캐패시터 전류는 여기 흐르는 이 IL 전류와 같아요. 그죠? 뭐 LC만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기는 이래요. 요 시점들에서 보면 그림을 보면 눈치 빠른 학생은 눈치를 챘겠지만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전 캐패시터 전압이 최대일 때 캡 닫으니까 캡 전압이 최대일 때 캡 전류는 최소가 되고 바이스 벌사라고 해서 어 반대죠. 그죠? 캡 전압이 최소일 때는 캡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캡 전류가 여기서 최소란 요 말은 즉 인덕터 전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고 요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공진 에너지는 일정해요. 공진 에너지는 일정하다. R이 없으면 R이 있으면 인제 거기서 소모를 하니까 공진 에너지가 줄어들겠지만 LC만 있을 때는 일정한 거예요. 공진 에너지 전체 공진 에너지는 일정한데 전체 공진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2분의 1 이게 I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C V C T의 제곱 이게 되겠죠. 그죠? 음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여기서 보면 L과 C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압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두 개의 합이 전체 공진 에너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공진 에너지를 전체를 캐패시터가 갖고 있고 캐패시터가 전체 갖고 있을 때는 여기서 보면은 A 시점에서 전체를 캐패시터가 갖고 있는 거고 B 시점으로 가면 이제 캐패시터의 전압은 제로니까 캐패시터에는 공진 에너지가 없고 전류가 최대가 되니까 인덕터의 에너지를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로부터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VC 맥스는 20 볼트이죠. 20 볼트이고 20 볼트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면 이 LC 회로의 공진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2분의 1의 LI Lmax의 제곱은 2분의 1 CVC max의 제곱, 이 식으로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공진이라는 게 뭐냐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공진이라는 거 다 지울게요. 캡의 모든 공진 에너지를 다 저장. 다라는 건 모든 이익이 나왔으니까 다는 필요 없겠죠.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의 바이스 버사로 설명을 하면 인덕터의 모든 공진 에너지를 저장하는 순간 캡의 전압은 0이 되고, 따라서 캡에 저장된 에너지는 빵줄이 된다. 이 말이 결국 뭐냐면 공진이라는 것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어떤 그 전체 공진 에너지를 L과 C가 한 번씩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한 번은 네가 다 가져. 그러면 L이 다 가졌다가 아유 나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 네가 다 가져. 그러면서 C한테 다 넘겨주고 이렇게 에너지를 서로 한 번씩 다 가지도록 주고받는 과정이 바로 공진이다라고 이해하면 딱 정답이에요. 이제 공진이 무엇인지 다 이해를 했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김정민 학생, 네, 교수님. 이해했나? 잘?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페로이론 2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 전력전자공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 주는 거니까 몰랐던 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면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요. 뭐 바쁜데 이런 거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RLC 병렬해서 전달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전달 함수 나온 거는 뭐 여러분들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다 알고 있겠죠. 그죠? 전압분배 법칙 V1분의 VS는 얘는 LS고 얘는 CS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LS 플러스 직렬이니까요. CS분의 1의 병렬에 R CS분의 1과 R은 병렬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전압분배의 법칙에 의하면 요렇게 된 거죠. 요거를 정리하면 요와 같이 돼요. 요와 같이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정리. 이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인제 병렬이고 직렬회로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G 오브 S가 똑같이 V1 분의 V2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 직렬이니까 주르륵 하고 CS분의 1 이래요. 그래서 양변이 아니라 분모와 분자에다가 CS를 곱하면 직렬회로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RCS 플러스 포맷을 여기 나온 대로 쓰면 SRC 그다음에 S제곱 LC분의 1.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비교해 보면 뭐가 바뀌었냐면 요게 바뀌었어요. 바뀌어 있는 모습이 보면 S의 계수만 1창의 계수만 하나는 R분의 1 하나는 RC.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타임 콘스턴트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타임 콘스턴트가 곱해진 형태로 보이는 것 그것이 다르다. 수식상은 그렇고 나중에 인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 놓고 이거를 이 수식 2 차항으로 되어 있는 분모가 2 차항으로 되어 있는 이 수식을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댐핑 팩터로 표현하는 거 이거 제어공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어공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회로를 다루는 사람들 회로학? 하여간 그 회로를 다룰 때
때는 요 표현을 많이 써요. 컬러 스펙타라는 거 그래서 Q라고 표현하고 댐핑 팩터 여기는 제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름을 제타 이렇게 제타라고 발음을 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요 relationship에서 보다시피 요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역수의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물론 2분의 1이 곱해지긴 하지만 반비례 관계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고요. 그 댐핑 팩터로 표현을 할 때의 스탠더드 포맷이 여기 주어져 있고 퀄리티 팩터로 표현할 때의 스탠더드 포맷이 여기 주어져 있는데 요것을 가지고 각각 대입을 해 보면 이 얘기는 인제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제곱항을 보면 오메가 제로 분의 1의 제곱은 계수 비교에 의하면 LC 이렇다는 얘기고요. 2 배의 제타의 오메가 제로 분의 1은 R 분의 L 이렇다는 얘기예요. 퀄리티 스펙트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Q 오메가 제로 분의 1은 R 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제로를 구하면 루트 LC 분의 1이 구해지고 이 루트 LC 분의 1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Q가 구해지는데 그 Q가 구해진 Q가 어디 보이냐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메가 제로 중요해요. 오메가 제로 이거를 resonant frequency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물론 인제 frequency는 그냥 주파수니까 angular frequency가 되겠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resonant angular frequency가 각 주파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resonant frequency라고 막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에 undamped natural resonant frequency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말이 이 undamped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damp에서 on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댐핑되지 않은 자연 혹은 공진 고유라고 표현을 하죠. 고유. 공진 주파수. 뭐 시스템이 갖고 있는 주파수니까 자연스럽고 그 시스템 고유한 값이니까 이렇게 내추럴이란 말을 붙이는 거고 undamped라는 말은 댐핑되지 않은 댐핑이라는 것은 어 기계공학적으로 보면 마찰이에요, 마찰. 마찰. 정확하게 뭐 마찰이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뉘앙스가 마찰이라는 건데 뭐 마찰은 원래 프릭션이죠. 이게 프릭션. 영어로. 어
공진하려고 하는 힘을 잡아주는 어떤 힘인데 그 댐핑의 역할을 하는 것이 회로에서는 뭐냐면 R이다. 공진을 못하게 만드는 거, 공진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 저항밖에 없죠, 회로에서는. 그러니까 R이라는 애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 무슨 얘기냐면 이 R이 없을 때 L과 C만 놓고 볼 때의 주파수, 공진하는 주파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어 어차피 뭐 이건 제어를 하는 거니까 제어공학 시간에 많이 배우겠지만 댐퍼라는 거 기계공학에서 처음에 뭐 제어 가르칠 때 시스템 설명할 때 이 댐퍼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전기전자공학에서는 RLC라는 회로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을 하는데 기계공학에서는 RLC보다는 인제 기계적인 시스템 갖고 설명을 하니까 댐퍼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댐퍼가 우리 RLC 시스템에서 보면 R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정이 있고 여기다가 용수철을 매달아 갖고 이렇게 판때기 넓은 판때기를 하나 달아 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 물이나 뭐 혹은 뭐 오일이나 이런 거를 채워 넣게 되면 얘를 밑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용수철이니까 요 처음에 위치가 여기였다가 가만 놔둘 때 요 위치.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요 위치였다가 올라갔다가 위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용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뺏겨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죠? 그런데 돌아오는 이 시간이 점성 시간은 누가 좌우하냐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은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란 건 공진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상 상태라고 표현해도 되고. 요 오일의 점성. 그쵸? 저기다가 엿을 녹여 갖고 채워 놓으면 얘는 왔다 갔다를 못 하죠. 그냥 놓는 순간에 한 번에 그냥 쫙 가서 멈출 거라고 여기. 그런 게 인제 점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역할, 점성의 역할을 하는 거를 R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을 댐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댐퍼, 댐핑 그러면 '아 저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댐핑 팩터가 크다, 댐핑 팩터 제타가 크다 이럴 때에 'R이 크다.' 라고 말을 하면 좋겠죠. 그죠? 박민재 학생
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 네. 이 말은 틀려요. 그러면 R이 이 작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맞느냐? 이것도 틀려. R이 클 수도 무엇에 따라. 그러면 이거는 RLC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것이 어떻게 되는지 직병렬 회로 아니 그 병렬과 직렬을 지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줄게요. 하여간 댐핑 시스템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용수철 같은 용수철 그리고 수조에 무슨 공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는 어떤 물 안 채우고 그냥 공기만으로 있으면 한참 있다가 정지를 하겠죠. 그죠? 물을 채우면은 빨리 정지할 거고 점성이 큰 오일 같은 걸 놓으면 더 빨리 정지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RLC는 그런 댐퍼 시스템의 R 역할을 하는데 병렬이냐 RLC 병렬이냐 RLC 직렬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Q 팩터 이거는 인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비례 관계니까 요 Q 팩터를 먼저 설명을 좀 해 줄게요. Q 팩터가 요 식으로부터 구해졌다고 그랬는데 Q 팩터의 성분을 보면 분석을 해 보면 여기는 저항 얘는 Q 팩터는 단위가 없어요. Q 팩터는 단위가 없다. R이 뭐 5ohm이니까 당연히 루트 C분의 L도 5ohm이어야 한다죠. 그죠? 5ohm분의 5ohm이니까 이게 지워져서 단위가 없는 거예요. 루트 C분의 L이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어 보면 예. L은 LS 이거 5ohm이죠. 그죠? C는 CS분의 1 이거 5ohm이에요. 그래서 LS 곱하기 CS분의 1을 하면 SS 지워지니까 얘는 C분의 L이 되고 이거의 단위는 oh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ohm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루트를 씌우면 얘는 단위가 oh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C분의 1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인덕터 나누기 캐패시터 그거는 이 루트 C분의 L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특성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characteristic impedance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루트 C분의 L 분의 R 이거를 인제 Q라고 얘기하는데 다 지워 볼게요. 다 지우면은 어떡하나. 아이고. 다시 써야 되는데 공진 RLC 직렬 회로의 전달 함수만 다시 한번 써 보겠습니다. 1 플러스 SRC 분의 S제곱 LC 분의 1 요거를 요 컬러 팩터 요 포맷에 똑같이 맞춰서 구해 보면 얘는 같아요. 근데 얘만 달라져 얘만. 이제는 직렬은 R이 밑으로 내려가고 요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예. Q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볼게요. 제타가 무한대면 Q가 얼마냐면 0이 되죠, 0. 제타가 무한대란 얘기는 마찰이 무한대로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Q가 0이 되려면 병렬 회로에서요. 여기 Q가 0이 되려면 김대한 학생 네, 교수님. R이 얼마가 돼야 돼? R이 무한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응? 무한대 아닌가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너무 김대한 학생 물어봤죠? 0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0이지 0. 직렬 회로. 김민규 학생 직렬 회로는 김대한 학생 직렬에서는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R이 무한대지. 이제 보면은 자 병렬 회로에서 R이 0이라는 얘기 병렬에서 R이 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쇼트됐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쇼트됐다는 얘기는 이 회로가 없어진 거예요. 쿼드레틱 폴 리스판스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 L만 하나만 달랑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직렬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직렬 회로에서는 R이 무한대니까 이게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회로가 구성이 안 되죠. 얘도 역시 쿼드레틱 폴 리스판스를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고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한번 가 볼게요.
제타가 0이면 Q는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마찰 없음이에요, 없음. 마찰 없음. 아까 그 잠깐 설명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얘기 자 마찰 없다고 저항 없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병렬회로 김민규 학생 네, Q가 무한대이면 병렬회로에서 R은 얼마인가? 무한대입니다. 그치 무한대지. 직렬은 0입니다. 그렇지 0이죠. 요거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Q가 무한대라는 Q 이퀄 무한대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Q가 무한대라는 건 순수 LC 공진회로라는 거예요. 공진은 일어나는 회로인데 순수하게 LC만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R 없이 공진회로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병렬회로에서는 R이 무한대. 순수 공진회로가 만들어지려면 이 회로에서 순수 공진회로가 만들어지려면 R이 없어야 돼요. 병렬회로에서 R이 없다는 얘기는 무한대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직렬회로에서 순수 공진회로가 만들어지려면 R이 여기도 없어야 되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끊어버리면 공진회로가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를 쇼트 시켜놔야 돼. 그래서 순수 공진회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렬은 오픈, 직렬은 쇼트 뭐 하려고? Q가 무한대가 되려고. Q가 무한대라는 의미는 순수 공진회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해를 했으면 많이 이해를 한 거고 직렬회로와 병렬회로는 다르다. R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외워서 기억할 생각하지 말고 순수 공진이라는 의미에서 회로를 그려놓고 보면 뭐 당연히 병렬은 R이 무한대여야 되고 직렬은 R이 0옴이어야 되니까 그거는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려놓으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이 3시 1시인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간단한 문제니까 1시 30분까지 지금부터 내놓은 문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문제 Q 씁니다. 십 줄이고 L이 1mm 헬리 C가 이고 이때 VC 전압이
이겁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나가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